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자, 여성에게는요,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호르몬의 몸에 얼만큼 밸런스가 맞느냐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건강이 굉장히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성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에스트로겐이 어떤 성분이, 어떤 호르몬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에스트로겐은요, 난소 안에 들어있는 남포에서 분비되는 남포 호르몬으로서 정말 여성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에스트로겐의 주요 역할입니다. 여자들은 평생 호르몬의 지배를 받잖아요. 생리가 시작되면서부터 여성 호르몬의 그 지배를 받아서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거나 뭐 짜증이 난다거나 고통이 시작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여성 호르몬이 그거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여성들은 정말 살면서 평생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 60년, 70년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이상이죠. 폐경기 이후에도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거에 의한 어떤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생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골밀도 유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스러운 피부, 아름답고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도 역할을 하고요. 예쁘고 매끈한 바디라인도 만들어주는데요. 이게 에스트로겐의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골밀도 유지를 못할 거고요. 피부가 거칠어질 거고요. 심혈관 건강이 나빠질 거고요. 여성 바디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에스트로겐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현상을 파악해 보면 20대에서 30대는 주로 그 생리전 증후군, 뽀로지나 생리통,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신경과민, 뭐 이런 것들이 주요 현상이라고 한다면 40대, 50대는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안면 홍조나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질건조가 생긴다거나 심혈관계 이상이 생긴다거나 그 골다공증이 온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질병들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경전 증후군은 PMS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생리통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생리하는 날이나 그렇지 않은 날이나 어떤 날에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전혀 컨디션에 영향이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PMS 증후군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바로 신경과민. 그때만 되면 왜 이렇게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하는 건지. 그럼 그런 소재로 틱톡이나 유튜브에 굉장히 재미있는 꽁트가 등장할 정도로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식욕 증가, 요통, 뽀르지가 올라온다거나 복부에 더부룩함이 생긴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월경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그 고생하고요.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생리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학교를 휴가를 뺀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PMS 증후군, 조기 폐경, 난임 이런 것들의 원인이 예전에는 사실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게 굉장히 빈도가 많아지고 학생들도 생리통이나 PMS 증후군을 되게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성호르몬 교란 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과 자궁내막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한 논문에 의하면 자궁내막증 환자와 대부분 환자의 혈액 내 환경 호르몬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자궁내막증의 단계가 높을수록 환경 호르몬 수치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환경 호르몬과 자궁내막증 발생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호르몬이 아니면서 인체에 들어와서 호르몬 흉내를 내는 외부인 물질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이 여성 호르몬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세포에 작용했을 때 마치 열쇠와 자물쇠와 같은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아니면서 여성 호르몬의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환경 호르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PMS 증후군을 호소하는 어린 학생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20대에 조기 폐경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는 난임.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는요 주변에 난임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주변에 난임 부부를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 중에서도 시험관을 한다거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게 환경 호르몬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에 아예 없이 살 수는 없는데 여기에 하나의 실험 결과가 있어요. 환경 호르몬을 의도적으로 제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생리통을 호소했던 사례자들을 대상으로 3달에 걸쳐 환경 호르몬 회피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릇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까지 취재했던 내용을 토대로 환경 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를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다. 집안의 모든 세제류들도 사용을 금지했다. 식재료는 모두 믿을 수 있는 유기농 업체 채소류만을 공급하고 그 외의 음식과 고기류는 철저하게 한 달이 지나 환경 호르몬 회피 실험 후 맞이한 첫 번째 생리일. 유지은 씨를 찾아간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저도 모르겠다니까요. 말하는 것 같이 느낌이. 그냥 진짜 무섭네요. 혜선이의 생리 첫날. 양호실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어때요, 지금? 안 아파. 예전에는요, 생리통 하면요, 되게 아프고 엎드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조금 땡기기만 하지 별로 안 아프죠. 자, 놀랍죠. 환경 호르몬을 제거했는데 생리통이 완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면서 지금은 방송이기 때문에 솔루션을 제공받아서 철저하게 제거를 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그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훌륭한 뉴스킨 제품들이 있고 저희에게는 또 에스테라 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을 의도적으로 제거를 하면 살아야겠지만 다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서 저희는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테라 원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임기의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다양한 영양 성분을 제공을 해줘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인데요. 실제로 에스테라 원을 먹고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 스스로가 첫째 아이를 출산을 하고 중간에 한번 유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유산을 하고 나서 도무지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별의 별 정말 노력을 많이 해도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원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첫째 중간에 한번 유산을 하고 제가 임신이 되지 않아서 너무 고생을 할 때 순간 제가 생각했어요.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렇게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거 임신에 좋다, 여성 건강에 좋다라고 막 이렇게 권장해놓고 저는 스스로 그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테라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챙겨 먹고 빼독과 함께 했더니 제가 빼독과 에스테라를 챙겨 먹은 지 2달 만에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요. 제가 지금 아주 건강한 우량한 남자아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난임이셨던 여성분이 에스테라와 에스테라 원과 G3를 장기 복용하면서 6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임신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들 이상이 되면 사실 여성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한 명씩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 왜 안 나오는지 우린 다 눈치를 채는 거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학교에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떼굴떼굴 굴러서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에게 에스테라 원을 복용을 시켰더니 생리증후군, 생리통에 의한 그런 통증이 완화되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테라 원은요,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냐면요, 그냥 젊은 가임기 여성이면 누구나 드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니까 성인 결혼한 여자들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생리를 시작한 여성, 어린 학생들부터 생리를 하고 있고 아직 폐경이 오지 않은 여성까지 모두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먹어도 되는 굉장히 안전한 식품이기 때문에 정말 생리통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생리할 때 너무 민감해지는 그런 친구 있죠. 같은 여성 친구이지만 저 친구 생리할 때는 안 만나면 좋겠다. 너무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왜 내가 저 아이의 화를 받아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예민한 친구들이 있을 때 에스테라 한 병 선물하시면 굉장히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테라 1은 생리를 지금 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 모두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폐경기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성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에 걸쳐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요.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는 시기가 바로 그 가임기 이후의 폐경기입니다. 자, 폐경기가 아니라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증상의 대표적인 불편감은요, 성교통이나 그 질건조증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잔다거나 안면 홍조가 생긴다거나,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열이 올라. 그래서 열이 오르세요? 왜요? 난 지금 되게 서늘한데 그랬더니, 이거는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어. 나도 내가 갱년기가 오기 전까지는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나 몰랐는데 내가 와보니까 이건 갱년기를 겪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또 갱년기가 되면 체중이 갑작스럽게 쪄서 정말 위험한 중부지방, 복부지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도 에스테라2가 특별히 탁월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친정 엄마 같은 경우는요, 불면증이 심하셨고요. 그 질건조증 때문에 산부인과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이신데, 에스테라2를 예전에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에스테라가 리뉴얼 되면서 3개월 단위로 묶어서 그 프로모션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에게 에스테라2를 선물을 했는데, 3개월도 복용을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저에게 전화와서 질건조증이랑 수면 장애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열이 발환되는 것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뚱뚱해지고 싶진 않죠. 그런데 사실 갱년기가 왔다고 또 다 뚱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테라2나 그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제대로 된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갱년기 여성에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발한, 그 다음에 질건조증이라던가 체중 증가를 고민을 얘기하시지만 진짜로 큰 문제는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갱년기가 되고 갱년기가 지나고 또 폐경이 오게 되면 여성들에게 심혈관계 질환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 남성의 2배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갱년기가 되면, 갱년기 후기가 되면요,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 그리고 치매까지 여성들의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 치매도 여성 폐경 이후에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저는 호르몬제 먹고 있어요. 저는 호르몬 치료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갱년기가 오시고 또 그 갱년기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시는데요. 호르몬 치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끔 그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요. 여성 호르몬제 드시지 마세요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분들 중에서도요. 이거 여성 호르몬 아닌가요? 호르몬을 먹으면 안 된다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호르몬,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호르몬은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그런 화학적인 어떤 에스트로겐, 화학적인 호르몬 용법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기사가 있죠. 폐경 후에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 유방암 위험의 최고 2배.
아니, 호르몬을 치료를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유방암의 위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 초기 여성이 치료를 받으면 13%를 사망률은 13%를 감소한다는데 굉장히 대조적이죠. 어떤 거는 유방암이 최고 2배까지 높아지고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 그런데 사망률은 또 14%를 감소하고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된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뭐 그렇게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그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결과적으로는 요즘에 병원에서도 장기적인 사용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 장기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성명까지 FDA에서 냈어요. 그래서 장기로 호르몬 치료를 하지 못하게 했고요. 실제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된 여성들이 유방암의 위험이 26%, 심장마비가 29%, 뇌졸중이 41%, 심혈관계 질환이 22%, 그리고 혈액응고가 2배 이상 증가되는 굉장한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에스테라2를 드실래요? 당연히 에스테라2를 드셔야겠죠. 에스테라2를 드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불편감을 호소했던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에스테라2에는 효소도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소화와 생체 효소 또 다 같이 분비가 되어주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테라2는요, 어떤 여성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바로 가임기 이후의 여성 모두가 드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에스테라2를 에스테라1과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복용하다가 나중에 에스테라2만 복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에스테라2를 드셔주셔도 되고요. 나는 딱히 PMS 증후군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30대 후반에서 40대부터도 에스테라2만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써 있잖아요. 사실 여성분들이 질건조증이 심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렵고요. 뭐 정말 행복한 부부생활도 어려운데 그것까지도 에스테라2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꼭 에스테라2를 많은 중년 여성분들께 정말 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